2026년 3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수원시 평생학습관 정문. 경비원 최민수는 CCTV 모니터를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었죠. 1층 ATM 앞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5번이나 연속으로. 저게 뭐야? 최민수는 과거 녹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할머니가 매달 25일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월 25일, 1월 25일, 그 전 달도 최소 6개월 동안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오전 9시 30분 정각에 ATM 앞 도착, 5회 연속 인출, 두꺼운 은행 봉투에 현금을 넣음,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봄,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최민수는 버려진 ATM 영수증들을 모아봤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들이었죠. 영수증을 펼쳐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금액 30만원, 1회 출금액 30만원, 2회 출금액 30만원, 3회 출금액 30만원, 4회 출금액 30만원, 5회 총액 150만원. 150만원을 5번에 나눠서 왜 한 번에 뽑지 않고 5번으로 나눠 뽑을까요? 더 이상한 건 할머니의 차림새였습니다. CCTV를 다시 돌려보니 할머니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색이 바랜 검은색 점퍼, 밑창이 다른 운동화, 손때 묻은 낡은 가방. 150만원씩이나 뽑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최민수는 동료 경비원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형, 이것 좀 봐봐. 뭔데? 이 할머니 말이야. 매달 150만원씩 뽑는데. 김철수도 CCTV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150만원? 저 나이에? 그것도 매달 25일 정각에 6개월째야.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야? 최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최민수는 할머니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할머니가 학습관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경비실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최민수는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7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은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흔적이었죠. 할머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민수는 슬쩍 따라가 봤어요. 2층 복도 끝 문화해설사 사무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화해설사? 최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2층을 지나가다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할머니는 복도 벤치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물만 마시며 천천히 삼키고 있었죠. 150만원씩 뽑는 사람이 점심을 저렇게? 오후 5시 30분 할머니가 퇴근했습니다. 최민수는 몰래 따라가 봤어요.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20분쯤 가더니 달동네에서 내렸어요.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월 150만원씩 뽑는데 반지하에 산다고? 최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 최민수는 평생학습관 행정실에 찾아갔습니다. 저기 2층 문화해설 사실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요. 행정실 직원 이영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해설사요? 월 150만원이에요. 왜요? 150만원이요? 그 돈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당연히 통장으로 들어가죠. 최민수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매달 25일마다 150만원을 현금으로 뽑지? 그날 저녁 최민수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 기사들을 발견했어요. 노인 대상 고용 사기 급증, 가짜 일자리로 수백만원 편취 2026년 1분기에만 피해액 50억 원 돌파, 특히 문화해설사, 전시 도우미 명목이 가장 많아. 기사를 읽는 최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 여성 매달 급여를 받는다고 믿고 실제로는 본인 돈을 인출 범행 조직은 피해자를 직원으로 착각하게 만든 뒤 매달 일정 금액을 월급이라 속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함. 그 돈을 조직원이 회수해가는 수법. 최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저 할머니도? 3월 20일 목요일, 최민수는 김철수와 다른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형들, 이거 심각한 것 같아. 그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모두 설명했어요. 매달 25일마다 150만원 인출, 5회로 나눠서 뽑음 한도 회피, 낡은 옷, 반지하 집, 점심은 삼각김밥 하나, 문화해설사라는 직함. 이거 완전 사기야. 기사에 나온 수법이랑 똑같아.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최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25일에 뭐가 일어나는지. 3월 25일 화요일 마이너스 운명의 날. 오전 9시부터 최민수는 긴장한 채로 CCTV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9시 20분, 할머니가 학습관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9시 25분, 할머니가 ATM 앞으로 갔습니다. 최민수는 동료 김철수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갔어요.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할머니는 카드를 넣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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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원 인출. 다시 카드를 넣었습니다. 30만 원 인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150만 원이 두꺼운 은행 봉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학습관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최민수도 입구를 봤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30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남자를 보자마자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냉랭했습니다. 오늘 분 준비되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남자는 봉투를 받아 재빨리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급하게 학습관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가 풀린 듯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최민수는 김철수를 봤습니다. 지금 봤지? 응, 완전 사기야. 저 남자가 범인인 것 같은데? 경찰 불러야 해. 최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형, 할머니 따라가 봐. 나는 경찰 부를게. 김철수가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최민수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인데요. 노인 대상 금융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25일 오전 10시 경찰차 2대가 평생학습관 앞에 섰습니다. 형사 박정훈과 순경, 이수진이 내렸어요. 신고하신 분이 최민수 씨죠? 네, 제가 경비원입니다. 최민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간 매달 150만 원 인출, 오늘 검은 양복 남자가 현금 회수, 할머니가 피해자로 추정. 박정훈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 지금 어디 갔어요? 나간 지 10분 됐습니다. 승용차 타고 갔는데 차 번호는 CCTV에 찍혔을 겁니다. 좋아요. 일단 할머니부터 찾아봅시다. 경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화해설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박정훈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기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행정실 직원 이영미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네, 할머니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영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저희 정식 직원이에요. 네, 경찰과 최민수 모두 놀라서 이영미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저희 학습관 문화해설사로 일하고 계세요. 월급 150만 원 받으시고요. 그럼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할머니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 검은 양복 남자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박정훈 형사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그 남자가 누구죠? 왜 돈을 주신 겁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은 제 빚이에요. 빚이요? 네, 딸 장례비 2천만 원. 그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기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최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요. 오전 8시 50분 할머니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최민수를 봤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문화해설사라고 들었는데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전시 관람객들한테 설명해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150만 원이나 되나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세요? 우연히 봤어요. 혹시 사기는 아니시죠?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정말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더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학습관 행정실에 문의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순옥 할머니요? 네, 저희가 고용한 문화해설사 맞습니다. 72세인데 월 150만 원을 주나요? 네, 2026년부터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을 대폭 확대했거든요. 전문 해설사는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말요? 네, 요즘 고령화 시대잖아요. 정부에서 70대도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최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기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뭔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왜 주변을 경계했을까? 4월 3일 최민수는 우연히 할머니가 점심시간에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직 못 냈어요. 이번 달도 모자라요. 네, 알아요. 최대한 빨리.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빚인가? 최민수는 동료들과 의논했습니다. 할머니가 빚이 있나 봐. 그래서 72세에도 일하는 거 아닐까? 150만 원으로 빚 갚기엔 부족할 텐데.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야? 최민수는 할머니가 걱정됐습니다. 4월 10일 그는 할머니를 다시 따라가 봤어요. 퇴근 후 할머니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산 건 달랑 컵라면 5개와 계란 한 판이었어요. 월 150만 원 버는데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지? 할머니의 반지하 집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최민수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아기? 다음 날 그는 행정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순옥 할머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3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딸이 교통사고로. 딸이요? 네. 딸 내외가 동시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고 계세요. 손자요? 네. 이제 돌 지난 아기예요. 최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72세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손자를 키워야 하니까.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도 가끔 나오세요. 추가 수당 받으려고. 최민수는 할머니가 점심시간에 김밥만 먹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손자를 키울 수 있으니까. 4월 15일 최민수는 할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2층 문화해설사 사무실. 할머니는 관람객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그림은 조선시대 민화입니다.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설명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섭지만 까치는 겁내지 않죠. 이는 약한 것도 용기를 가지면. 관람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최민수는 감동받았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다니. 관람객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듯 주물럭거렸어요. 최민수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손자 때문에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우리 석이요? 제 손자예요. 이제 15개월 됐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통통한 아기가 할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딸이 작년에 사고로 사위랑 같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민수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72세에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저도 나이가 있고 손자를 맡길 데도 없고. 할머니는 2025년 5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25년 5월 17일 병원 영안실. 박순옥 할머니는 딸 박지혜와 사위 김민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친척도 많지 않았고 친구들도 몇 명 없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서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15개월 된 손자 서기는 보육원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경제력도 없으시니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현실적으로 제발요. 서기는 제가 키워야 해요. 지혜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이예요. 사회복지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경제력을 증명하셔야 해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걸. 할머니는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집으로. 서기는 딸의 친구가 임시로 돌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다음 주부터 회사 복귀해야 해서 서기를 더 이상 못 돌봐요. 알아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서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방글방글 웃었어요. 서가, 할머니가 꼭 지킬게.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72세 할머니를 고용하는 곳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저희는 60세까지만 건강보험 문제도 있고 10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어요. 어떻게 하지 서기를. 그때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단지를 받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대확대. 70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월 150만 원까지 지급. 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150만 원. 할머니는 주민센터로 달려갔어요. 저 일하고 싶은데요. 상담사는 할머니의 이력을 물어봤습니다. 특기나 경력이 있으세요? 저 옛날에 박물관에서 일했어요. 20년 전이지만. 박물관이요? 어떤 일 하셨어요? 도슨트요. 관람객들한테 작품 설명하는. 상담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벽하네요. 수원 평생학습관에서 문화해설사를 찾고 있어요. 정말요? 네. 나이는 상관없어요. 경력이 있으시니 완벽해요. 2025년 6월 1일 할머니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20년 만에 복직이었으니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첫 관람객이 왔을 때 할머니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설명이 흘러나왔어요. 이 도자기는 고려청자입니다. 비색이라고 하는 독특한 색깔이. 관람객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설명 정말 잘하시네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돼요.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첫 월급날 할머니는 ATM에서 150만 원을 인출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서기 잘 키울게. 할머니는 그 돈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그리고 서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게 10개월이 지났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최민수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힘들죠. 72세에 매일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할머니는 다리를 주물렀어요. 하지만 서기가 있어요. 서기가 웃으면 모든 게 견딜 수 있어요. 빚은요? 전화하시는 거 들었는데.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딸 장례비요. 2천만 원. 아직 1천만 원 남았어요. 150만 원으로 생활비에 빚까지. 그래서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최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수는 경비원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어요. 동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평생학습관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원들이 모금함을 만들었어요. 박순옥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학습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연을 알렸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기 위해 매일 8시간씩 일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만에 모금액은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모금함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72세에도 당당하게 일하시는 모습이요. 그날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72세 할머니의 당당한 도전 손자 키우기 위해 문화해설사로 복직. 2026 노인 일자리에 새로운 희망.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기업들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빈 1천만 원 저희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지역 어린이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기, 저희가 무료로 돌봐드릴게요. 할머니가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게.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월 1일 할머니는 평생학습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손자를 키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72세라고 해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서기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빚도 갚고 서기도 어린이집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기자들도 시민들도 모두가 함께 울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 72세 할머니 손자 위에 문화해설사로 복직 2026 노인 일자리 정책의 성공 사례. 전국 70대 구직자 급증. 나도 할 수 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시켰습니다. 1년 후 2027년 4월 15일 수원시 평생학습관 앞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의 용기 나이는 숫자일 뿐 열정은 영원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8시 50분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에서 70대 문화해설사 지원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박순옥 할머니처럼 일하고 싶어요. 72세에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202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0대 취업률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박순옥 효과라고 불렸어요. 오늘도 할머니는 관람객들 앞에 섭니다. 이 그림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비온 뒤 인왕산의 모습을 관람객 중에는 70대 어르신들도 많아졌어요. 나도 저렇게 일하고 싶어. 72세에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점심시간. 할머니는 이제 김밥 대신 제대로 된 식사를 합니다. 학습관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해 주거든요. 할머니, 오늘 불고기예요. 고마워요. 오후 5시 30분. 할머니는 퇴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지하가 아니에요. 후원금으로 마련한 깨끗한 빌라입니다. 문을 열자 서기가 달려옵니다. 할미. 이제 26개월 된 서기는 할머니를 꼭 안습니다. 서가, 할미 왔어. 할머니는 서기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서가, 할미가 너 지켰어. 약속 지켰지? 할머니는 서기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와요. 2027년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 70대 취업붐,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희망. 박순옥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 할머니는 TV를 끄고 서기를 바라봅니다. 서가, 할미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너 때문에 할미가 이렇게 당당해졌어. 서기는 할머니에게 뽀뽀를 합니다. 할미 좋아. 할머니는 웃으며 서기를 안습니다. 저 멀리 수원 평생학습관의 불빛이 보입니다. 내일도 할머니는 8시 50분에 출근할 것입니다. 72세가 아니라 당당한 문화해설사로 하늘에서 딸 지혜가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 고마워요. 서기 잘 부탁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지혜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서기 잘 키울게. 엄마는 아직 할 수 있어.